안녕하십니까. 소띠 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띠의 갑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은 편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지는 육친상으로는 정인의 기운이죠. 그리고 12문성상으로 봤을 때는 욕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띠가 쥐라는 해를 맞이했을 때 원래는 12신살로 육해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삼합의 두 번째 해죠. 삼재의 두 번째 해. 자, 또한 쥐띠해를 맞이해서 강화되는 기운과 약화되는 기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화되는 기운은 임계라고 하는 인성이 강화되고요. 약화되는 것은 병정이라고 하는 식신과 상관, 그리고 무와 기라고 하는 재성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실제 소띠 갑일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관의 기운이 정신적으로 작용합니다. 편관의 기운이 정신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살면서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또 이것이 참 극복하기 어렵겠더라. 그런데 지지에서는 정인이고 욕지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면 정인이라는 것은 직장인 일을 하면 진급에 해당되는 분야고요. 또 만약에 내가 새롭게 취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규 취업이 가능한 기운도 됩니다. 또한 새롭게 어떤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신규 입학이 가능하고요. 자, 이건 대학생뿐만 아니라 새롭게 중년의 나이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정규 과정에 입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러면서 욕지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새롭게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진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할 일이 많아지니 반복해서 그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당히 반복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매우 반복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1년 자체를 통틀어 보면은 내가 1년을 지나고 났더니 계속 이렇게 그 일에 매달려서 내가 새로운 것을 꿈꾸지 못하고, 물론 이것들이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계속 반복되다 보이니 어느새 그것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새롭게 취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게 되지요. 아주 규칙적으로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전날 야근을 하든 술을 먹었던 여행을 갔다 왔던 피곤한 상태라도 다음 날이면 주중이라면 어김없이 출근을 해야 되지요. 나는 정해진 출근 시간은 있지만 정해진 퇴근 시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욕지라고 하는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주어진 일을 계속 숙달시키는 과정, 또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입학을 하신 분이라면 이 자년에 정인의 기운이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했다더라. 아, 그 공부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매우 긍정적이지만 삶의 다양성이나 요즘 많이 주장하는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어떤 그 내 취미의 밸런스를 갖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내 삶을 너무 쪼들리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화되는 기운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약화되는 기운은 병정이라고 하는 기운이 식신과 상관의 기운인데, 이것이 약화된다는 것은 이 식상의 기운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내 시간의 배분이나 노력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의 힘이 이 바로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화되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여기서 약해지는 기운이 무와 기라고 하는 재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재성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다가 통해서 뭔가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진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주식을 하시는 분,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 또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약해질 경우에는요, 안정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잘 넘어갔다, 이렇게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신과 상관이 약해지는 사람이 제일 타격을 입는 시기가 있습니다. 타격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특히 개인을 상대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이 식신과 상관이 힘이 없고 재성이 힘이 없어지는 시기가 아주 괴로운 시기가 됩니다. 손님은 떨어지고 들어갈 돈은 있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아주 이중고, 삼중고, 또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갑일간한테, 경자년은 안정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도모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고된, 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소띠가 쥐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 삼재의 두 번째 해라는 겁니다. 자, 기해년에 이미 삼재에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경자년에 삼재의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축년에 삼재를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기해년의 삼재 시작쯤에서 제가 작년에 오늘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변화를 취하라. 직업을 바꾸든 주거를 바꾸든 근무 환경을 바꾸든 아이템을 바꾸든 서비스를 바꾸든 내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해년 2019년에 해라.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시 두 번째 해에 내 몸이 병에 걸릴 수가 있더라. 아플 수 있더라는 겁니다. 또는 장사가 안 돼서 심리적 위축이 가져오면서 이것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은 자꾸 안 풀리는데 들어갈 돈은 정해져 있다고 치면 심신의 고단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것들이 실제 변화를, 자기의 명과 대운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점이
드러난 시기가 바로 두 번째 해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 번째에는 그 결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살펴보죠. 애정운을 살필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재성과 관성 또 식상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재성과 관성과 식상 모두가 매우 불리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애정운은 조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시집을 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가령 갑인일주처럼 내 배우자 자리에 들어설 곳을 어떤 내 비견이라는 것이 맡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이 글자를 흔들어 버립니다. 내 배우자 자리에 들어갈 곳을 맡고 있는 글자를 흔드는 시기에 보통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을 따라서 상대의 조건에 만족이 돼서 사람들이 인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조건, 내가 좀 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조건이 따라왔을 때 결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애정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운이 자기한테 유리할 경우는 애정운의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의 명과 대운에 따라서 이 기운을 나쁜 기운을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이걸 좋게 만드는 반전의 묘도 명과 운에 의해서 알 수가 있지요.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에서는 재물운을 관장하는 재성의 기운이 몹시 약화됩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빠르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급속한 투자를 하신다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자, 취업 쪽에서 보면은 취업운은 인성이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내가 뭔가 자격을 갖고 취업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좋게 보는 것이죠. 또 내가 자격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한다,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운 쪽에는 신규 취업이든 재취업이든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상의 기운이 약화되고 인성의 기운이 강화될 때는 권하는 건 뭐냐면 사업이나 장사보다는 안정된 곳에 취업해서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게 정인과 욕지, 편관이 갖는 물상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추천하는 방향입니다. 자, 시험운을 보겠습니다. 시험운은요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집중도를 크게 해줍니다. 내가 평상시보다 집중력이 좋아지더라. 평상시에 한 2시간 정도 공부했으면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경전이 되니까 한 4시간, 5시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더라. 또 머릿속에도 쏙쏙 잘 들어오더라. 그렇게 자주 연락이 오던 친구들도 이제는 나한테 공부를 하고 배려를 하는지 연락이 끊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더라가 바로 시험운이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니 이 정의의 운과 욕지의 운을 내가 뭔가 자격을 얻거나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분한테는 시험을 통해서 삶의 레벨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요, 할 수 있는 것은 임대 사업입니다. 임대 사업이라면 그래도 체면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은 얻게 됩니다. 임대 사업은 부동산 임대도 있고 시설 임대 사업도 있지요. 내가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골프 인도 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뽑기 가게를 한다든가 세탁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그 시설을 쓰게 함으로써 또 모텔업이라든가 여관업 이런 것들도 또 목욕탕업 이런 것들도 다 임대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저런 그 체면 유지 정도는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과 요식업입니다. 제조업과 요식업에 해당되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고정비 줄이시고 이제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소띠 갑일간의 경자형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